요즘 주변을 둘러보면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느낌상으로는 절반 정도가 반려동물 키우지 않나. 이렇게 반려동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네. 펫보험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그런데 네. 아직은 뭐 그렇게 가입률이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보험개발원이 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 전성 시대를 맞아서 이 펫보험도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에스 플랜의 남영호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저는 지금 키우지는 않고 있는데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입니다. 지금 1인 가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요. 생겨난 펫코노미 시장의 추세를 본다고 하면 지난해는 1,700억 정도가 1조 7천억 정도가 됐었고요. 네. 올해는 2,900억 정도로 약 30% 증가를 했습니다. 네. 2020년도에는 5조 8,100억 정도의 수준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하는 가구 비율을 좀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17%였지만 네. 2017년도에는 30%까지 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려동물의 숫자도 약 1,0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늘어나면서 사실 펫보험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펫보험이 네. 정확히 뭔가요? 펫보험은 주로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질병 또는 다친 거 또는 죽었을 때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는 보험인데요. 네. 보장 기간은 1년 단위로 재갱신을 해서 최대 11세까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경우 그 질병과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인과 대동물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반려동물 사망 시에 장례 비용을 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지금 네. 뭐 그러면 펫보험에 가입돼 있는 반려동물들 얼마나 되는 거죠? 사실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에 비해서 보험 상품 개발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보장의 내용도 너무 다른데다가 보장도 충분하지 않다 보니 반려동물 키우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 연간 보험 계약 실적을 본다고 하면 1,000건 내외로 몹시 저조한 편인데요. 반려동물의 보험 개발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등록 관리 또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과 병원별로 진료 비용에 천차만별로 이제 병원비가 다릅니다. 최대 9배까지도 차이 난다고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지금 반려동물 숫자가 1,000만 마리 그리고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30%가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럼 어디에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보세요? 아무리 봐도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내가 사용한 병원비에 비해서 돌려받는 보험금이 너무 작지 않나 해서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심장 사상충을 포함한 질병에 관련된 예방 접종 같은 것들은 보험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질병, 임신, 출산, 그리고 중성화 수술, 치과 치료, 그리고 소형견 같은 경우에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반려동물이 주로 질병이 발생되는 나이가 6세인데요. 6세 이후에는 보험 가입도 가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험사들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그 보험 가입하기 힘들어지고요. 또한 보험 반려동물의 나이를 속인다거나 아니면 유사한 외모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2-3번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홍보를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군요. 분명히 사용자 측에서도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게 펫보험이 좀 생각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어떤 네. 내용입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참조순 보험률이라는 걸 공표를 했습니다. 네. 이 참조순 보험률이라는 뭐냐면 보험 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 통계를 등을 기초로 해서 보험 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료를 산출을 해서 네. 조정하여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료를 얘기를 합니다. 주로 사람이나 여행자 아니면 자동차, 질병 상해에 대해서 공표를 했었는데요. 요번에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도 보험료 산출을 할 수 있는 위험료를 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펫보험은 일반적으로 다친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보다 세분화돼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사망 위로금 또는 배상 책임 등이 가능한 종합보험은 물론 반려묘, 고양이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확대가 되는 경험 이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상 비율은 현재 50% 또는 70%이고요. 자기 부담금은 1에서 3만 원대입니다. 또한 특정 질병을 치료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럼 보험개발원의 펫보험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일단은 최대 500만 원은 연간 한도라고 연간, 생각하시면 예. 되고요. 내가 수술을 고양이나 개 수술을 시켰을 때 1회당 최대 150만 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그 펫보험을 여러 가지 가입을 했더라도 중복 보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병원비 100% 지급을 받는 게 아니고 50% 또는 70%의 그 병원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세가 된 소형견 기준으로 제가 보험금 청구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네.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비 30만 원이 나왔었고 네. 자궁 축농증 수술 100만 원, 유선혹 수술 80만 원의 비용을 썼었는데요. 네. 이제 수술 비용 총 180만 원의 70%인 126만 원을 돌려받았고 별도로 입원 치료 보험금을 따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와. 물론 뭐 상당 부분 보험 이제 그 보완을 받긴 했지만 비싸네요, 진료비가. 생각보다 진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아. 일반적으로 사람은 의료보험공단이라 해서 기준 그 병원비가 측정이 되어 있지만 네.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병원의 마음대로 급여를 병원비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비급여 항목이라서 병원의 마음대로 그 치료 비용을 조절할 수가 있죠. 아까 뭐 축농증 이런 것도 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네. 보험으로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양한 뭐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모든 그 질병이 다 보상은 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광견병 또는 그에 기인한 질병 그리고 소형견이 많이 발생이 되는 슬관절 탈구 그리고 고관절 탈구 그리고 슬관절 형성 부전 감염증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그 예방 접종하는 심장 사상충도 안 되고요. 그리고 눈꺼풀 외변이라든지 눈꺼풀 내변 그리고 망막 변성 진행 그리고 하악골 치아죠. 이런 부분들도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구멍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 위험률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 범위가 굉장히 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반려동물 뭐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네. 특이 동물들도 많잖아요. 뭐 토끼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그 새끼 돼지도 있을 수 있고 뭐 햄스터, 이구아나 많잖아요. 이구아나. 이런 동물들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롯데손해보험 경우에만 이제 고양이까지 추가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4살 기준으로 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연간 2번까지만 지급이 되고요. 입원 통원 치료 하루당 15만 원 보장을 받는다면 반려견의 경우 약 25만 원, 그리고 반려묘의 경우 약 18만 원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강아지가 아플 때 병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논란이 됐었는데 강아지가 최근에 물어버렸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네. 치료비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 그 논란이 됐었던 음식점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타인의 그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배상할 수 있는 애견 배상 책임 보장도 있습니다. 네. 네. 자, 펫보험 뭐 반려동물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가질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그러게요. 많다라는 생각이 예. 네, 굉장히 드는 많습니다. 게 사실입니다. 네, 남영호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